한전이 조성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에너지밸리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등으로 상담을 받은 녀석이 평소보다 16배 많았습니다. 대부분 가족 간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뒷문은 단단해진 반면 타선의 힘은 부쩍 떨어졌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 집중력 회복이 절실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에너지 신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곳이죠.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습니다. 에너지밸리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22,000볼트가 넘는 고압의 전기를 가정에서 쓸 수 있도록 저압으로 바꿔주는 변압기입니다. 나주혁신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빛가람 에너지밸리 1호 제품입니다. 경기도 용인이 본사인 이 기업은 지난 5월 이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뒤 넉 달 만에 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에 나섰습니다. 올해에만 한전에서 100억 원어치의 변압기를 주문받았는데 이곳에서 채용한 직원 45명과 함께 에너지밸리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상 변압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서 저희가 공장을 이쪽으로 입지를 결정하고 이 기업의 첫 제품 생산은 다른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들의 입주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주혁신산단에는 올 연말까지 5개 기업이 추가로 준공되고 한전 연구개발센터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같이 고용을 하면서 진짜 전문가 기술자로 만들어주시고 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기자재 같은 걸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밸리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해 나주혁신도시 일대를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만들겠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전은 올 연말까지 17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제1호 제품 생산이라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딘 만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가족 친지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낸 가족도 많았지만 가족 갈등에서 비롯된 사건, 사고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가족이 한데 모이면서 가정폭력이 늘어 여성 긴급전화 이용률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반가운 마음에 정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해묵은 갈등까지 드러나며 폭력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피해자는 며느리와 아내의 역할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여성이 대부분입니다. 여자들은 친구 만나려고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가면 그들은 부엌에서 시어머니께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남편들은 술 먹고 나게 들어오고 불평불만이 많지요. 실제로 이번 명절에도 광주에서 한 40대 남성이 계획을 바꿔 친정집으로 가겠다는 아내를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 긴급전화 이용률 역시 매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9만여 건이었던 여성 긴급전화 상담 건수는 지난해 1.4배 증가했는데 상담 이후의 절반은 가족폭력이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소에 16배에 달하는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로 대화라든가 이제 그런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남편 또 시어른한테 이제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고. 전문가들은 평상시에 쌓였던 갈등이 친지들과 만나게 되는 명절을 전후로 폭발하기 때문에 평소 대화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가부장제를 벗어나 남녀 구성원 간의 역할 분배를 잘하고 가족 간 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명절 스트레스에 지친 가족의 후유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가을 야구의 발길을 재촉하는 기아 타이거즈에 마지막 복병이 생겼습니다. 최근 타선의 힘이 부쩍 떨어졌는데 시즌 막판 집중력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불펜진 등 뒷문은 확실히 단단해졌습니다. 한신호 기자입니다. 시즌 막판 중요한 때 박마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9월 성적은 6승 8패. 팀 타율은 2할 6푼에 그쳐 꼴찌고 득점권 타율 역시
채 2할이 안 됩니다. 한 경기당 평균 3.5점밖에 뽑지 못하다 보니 지는 경기가 많고 이기는 경기도 막판까지 가슴을 졸여야 합니다. 나지원, 안치홍 등의 부상 공백에다가 풀타임 주전이 처음인 김호령, 김주영 등 주력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타선에 이미 눈에 띄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민거리던 불펜진 안정은 다행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한승혁은 12경기째 무실점 역투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120km가 넘는 강속구에 제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가을 야구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진호와 윤성민 역시 안정감 있는 투구로 필승조로서 승리의 디딤돌을 확실히 놓고 있습니다. 마무리 임창용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9월 들어 불펜 방어율이 리그 평균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뒷문을 어느 정도 걸어잠근 만큼 이제는 타선의 집중력 회복 여부가 가을 야구 확정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최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의 이 같은 사소한 부주의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여수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자주 눈에 띕니다. 과태료는 이제 24,000원인데 시간당 계좌이체 하셔도 되고요. 현재 일종 면허의 경우 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이를 깜빡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놓쳤어요. 원래 기간이 이렇게 면허증에도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돼 있어요. 근데 자주 안 봐서 깜빡했습니다. 위협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네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해마다 1000건에 이릅니다. 지난 2002년엔 적성검사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던 이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면으로 등기로 본인에게 유예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증 앞에 기재된 검사일을 확인하시고 1년 기한입니다. 1년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적성검사를 통한 면허 갱신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경찰서, 가까운 면허 시험장 등에서 가능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면허 취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한 사람들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 후손이 모여있는 고려인 마을이 있는데요. 이 언어와 문화가 달라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들에게 각종 생활정보 등을 알려주는 마을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9월 6일 오늘 개국한 고려 FM입니다. 102.1MHz. 앞으로 고려인들의 목소리를 실어 나를 고려 FM이 첫 전파를 탔습니다. 고려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 한국을 어머니의 땅으로 여기며 왔지만 언어, 문화 등이 낯설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선을 시작해서 정말 기뻐요. 외국인 사람들이 반선을 잘 듣고 싶어요. 마을 소식과 지역의 의료, 교육, 구직 정보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하루 4시간가량 제공할 예정으로 이주민들이 정식 주파수를 배정받아 마을 방송을 하는 첫 사례입니다. 첫 방송은 스튜디오와 바깥을 이원 생중계로 연결했는데요. 마을 방송에 대한 기대를 축제처럼 전했습니다. 월곡동과 산정동, 우산동 등 마을 반경 5km 이내에 송출되는 이 방송은 한 달간의 시험 방송을 거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등으로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여건과 환경이 된다면 시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서 미니 FM 혹은 온라인 방송으로 또까지 계속 활동을 하게끔 지원할 생각입니다. 3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광주 거주 고려인들. 지난해 문을 연 고려인 종합지원센터에 이어 마을 방송까지 전파를 타면서 어엿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이용객이 노선과 지역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민들의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요. 하루 15,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내버스는 진월 7번과 순환 1번, 울림 54번 등 5개 노선이었습니다. 반면에 송정 93번과 임고 91번 등 4개 노선은 하루 100명도 타지 않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특히 송정 93번과 송정 100번은요, 버스가 한 번 운행될 때 승객이 10명도 채 안 돼서 노선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가장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은 광천터미널입니다. 7,600여 명이 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경신여고와 용봉동 도로교통공단 대신파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별로는 충장동과 용봉동 그리고 학동 순으로 시내버스 이용이 많았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도심 외곽 지역은 하루 버스 이용객이 1,000명 미만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내년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농촌 테마파크 3곳 중 한 곳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명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장 중인 35개 농촌 테마파크 중 11곳은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명 미만이었습니다. 전남에서는 50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개장한 화순 10만이 테마공원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이 6.1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영광 수변공원은 매년 100만여 명이 다녀가 전국에서도 이용객이 가장 많았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6살 여자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6살 한 모양이 35일 쓴 유치원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 66살 성모 씨가 길을 건너던 한 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주평화교류원이 5.18 항쟁의 흔적을 훼손했다는 5월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반박했습니다. 문화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평화교류원은 5.18 이후 25년간 전남도청으로 사용되면서 이미 많은 보수가 이루어졌다며 국과수도 총탄 자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군 상황실 복원 주장도 승강기 설치 공사가 끝난 뒤에야 제기됐고 정확한 위치도 확인해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월 단체가 전당을 점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즉각 철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농촌이 지역구인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황주 홍윤영일 의원 등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8명은 성명서를 내고 쌀 수확기 신고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락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정부는 예년보다 공공비축미 매입을 앞당기고 비축 물량을 생산량의 1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진도군 동거차도와 서거차도 어민 7명에 국가를 상대로 어업 손실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와 수색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업 손실이 생겼지만 4.16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금은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이 기각됐다고 소송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수입 수산 생물의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생물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23톤으로 1년 전 9.4톤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황 의원은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불합격 폐기 물량도 증가하고 있다며 저급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21일 전남대학교에서 라면을 끓이며의 저자 김훈 작가가 말하기의 어려움을 주제로 강연을 엽니다. 장성군이 매월 이달의 책 3권을 선정해 추천하고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곡성문화센터 광장에서 사라져가는 민속명절의 풍습을 재현하기 위한 한가위 콩쿠르이 열렸습니다. 호남대학교 미디어 영상공연학과 학생들이 조선 전통 혼례를 테마로 궁중의상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조선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내일 치러집니다. 조선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는 차기 총장 후보로 나선 7명을 대상으로 내일 오후 3시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38.1%로 나타났으며 투표 결과는 5시를 전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